IT. 바로 가시죠. 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네,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오늘 골드만삭스의 파이낸셜 컨퍼런스 데이가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네. 두 번째로는 모닝스타에서 이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기업들이지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다고 해서 가지고 와봤고요. 세 번째로는 최근 배당주가 시장 대비 어느 정도 좀 방어가 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도 좋을 것 같아서 네 번째로 가지고 왔고, 마지막으로는 좀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의 교훈에 대한 그 마켓 워치의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빠르게 한번 가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8시 정도에 이 골드만삭스의 파이낸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CEO들이 이 대거 참석해서 현재 경제 상황과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JP 모건의 다이먼 에 대한 기사들이 참 많았는데요. 이 미국 소비자는 여전히 소비를 하고 있지만 내년에 좀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소비력을 비롯한 모든 것을 잠식시킬 수 있다 하면서 이 민간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경기 침체 근거로 삼으면서 내년에도 좀 어려울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네. 예. 그리고 이어서 우리 골드만삭스에서도 네. 이게 좀 암울하게 시작을 하고 싶진 않지만 앞으로 험난한 시기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가정을 해야 하고 네. 향후에 성장 둔화를 또 예상을 한다고 하면서 2023년이 경기 침체에 또 직면할 수 있다. 하도 많이 들으셔서 그렇죠. 네. 지루하시겠지만 대부분의 이 월가 CEO 분들이 예. 이런 식으로 경기 침체 온다. 좀 그러니까 대비해라. 열의 아홉은 사실 경기 네. 침체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정말 얕게 갈 것이냐, 깊게 네. 갈 것이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또 13일에 발표되는 CPI, 또 14일에는 FOMC 발표가 있는데 이때 또 예상보다 잘 나오면 또 산타랠리가 네. 나오지 않을까.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산타랠리는 올해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많더라고요. 우리 셰파고님께서는 산타랠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결국 CPI가 내용을 결정하겠지만 연말 수급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 형성되어 있고 만약 매크로 지표만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 네. 연말의 성과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시장이 건강한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식힌 다음에 호재를 반영해서 사실 랠리가 좀 나와준다면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다음으로 그러면 저평가된 유명한 기업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모닝스타가 자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름만 들으면 익숙할 정도로 좀 규모가 크고 잘 알려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평가주로 분류된 8개 기업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오른쪽 우측 표를 보시면 테슬라, 네. 에어비앤비, 최근에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인데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꼽았고 또 최근에 841개의 기업 중에서 428개의 주식이 좀 저평가된 상태다라고 하면서 이게 일주일 전에 보면은 이 142개 정도 이제 저평가된 기업들이 좀 많이 줄었는데요. 예. 그래도 이 중에서도 이 탑 8이죠. 8개를 이제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저는 좀 생소한 기업들이 몇 개 있긴 했는데요. 뭐 맨해튼 어소시에이츠, 네. 그리고 웨스트 파마슈티컬 서비스즈 뭐 이런 거는 좀 생소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오늘은 좀 테슬라 이런 것들은 워낙 많이 알고 계시니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준비해 주셨어요. 야, 쉽지 않을 텐데. 네. 네. 가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간단하게.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이제 맨하튼 어소시에이츠의 기업인데요. 실적 발표 때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였었고 경영진들도 네. 올해 매출이나 주당 수익에 대한 전망치를 또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운송 관리나 창고 관리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강해지면서 이 글로벌 공급망 문제 해결이 절실한 현재 시점에서는 이 기업이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과소평가가 됐다라고 주장을 또 했고요. 네. 연초 대비로 보면은 한 25% 빠져 있는데 최근 한 달간 보면 또 한 7% 정도 다시 조금씩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이 이 8개 중에 이제 하나였고 이게 아마 탑픽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웨스트 파마슈티컬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네.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직격탄을 맞아서 올 한 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좀 밑도는 결과를 보였지만 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또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제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또 사업 부문도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할 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두 번째로 네. 탑픽으로 또 꼽는 모습도 보였었고요. 네. 다음은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주가가 참 재미는 없지만 저는 에어비앤비가 네. 사실 그 리오프닝 때 가장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그쵸. 저는 생각했었는데 네. 생각보다 좀 저조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뭐 이용해 보셨나요? 저는 몇 번 이용했습니다. 예. 저는 저는 몇 번. 호텔을 가는 호텔로 걸로. 가서. 네. 저는 네. 저는 이제 저런 걸 좋아하거든요. 예. 예. 저런 거. 저런 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약 증가율이 네. 3분기에 31%로 예상치를 좀 웃도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팬데믹 종료에 따른 이 여행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금 너무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또 모닝스타에서도 좋은 종목으로 꼽았었고요. 그 다음은 네. 제가 거의 최근 몇 주간 엄청 계속 많이 나왔네요. 언급드리고 진짜.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월가에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격 업무의 본격화에 반드시 필요한 이 핵심적인 IT 보안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향후 주가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전망을 계속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다른 기업들은 많이 조정받는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기업이지 않을까. 네. 우리 최파고님도 좋아하시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사이버 보안 관심 많이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대표 종목이죠. 팔로알토 네. 네트워크스. 저 팔로알토가 살기 굉장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까? 네. 좋은 동네예요. 예.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좀 아시잖아요. 팔로알토. 알고 있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또 바로 이어서 네. 아까 3번으로 말씀드렸었던 배당 귀족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방어주에 관한 뉴스가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배당주가 시장 대비 어느 정도 지금 방어가 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월가 전략가들도 기준금리보다 더 높은 배당을 유지해온 이 고배당주에 투자를 하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배당 귀족주 지수로 제가 오늘 좀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른쪽 거 보시면 S&P 500 디비덴드 아리스토크렛 네. 퉁글리시로 네. 이 배당 귀족주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이 뭐냐면 S&P 500 기업 중에서 최소 25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인상한 기록이 있거나 네. 두 번째로는 시가총액이 최소 한 30억 달러 이상이어야 되고요. 네. 1일 평균 거래량이 최소 500만 달러는 돼야 됩니다. 또 상당히 되게 안정적인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22년 초부터 현 시점까지의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우측 차트를 보시면 파란색 선이 S&P 500 배당 귀족주 지수로 마이너스 1.56% 그리고 초록색 선이 이제 S&P 500 지수인데 마이너스 13%로 네. 배당 귀족주가 상대적으로 좀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방어를 했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수 추종이고 다음을 보시면 배당 귀족주라고 하면 이제 노블이 인기가 참 많은데요. 한 67개 정도 되는 이 배당 귀족주 기업들을 살펴보게 되면 재미없거나 좀 생소한 주식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 배당주 ETF 또 배당 귀족주 ETF에 좀 눈을 돌리게 되는 거는 좀 자연스러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블의 추이도 보면은 최근에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진짜 흐름을 엄청 견고하네요, 진짜. 빠진 게 좋아요. 없어요. 빠진 게 없어. 굉장히 네. 좋아요, 움직임. 이렇게만 갔으면 좋겠네요. 예,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팬데믹 때는 기술주들이 정말 폭등했잖아요. 완전히 그쵸. 정말 미친 듯이 네. 올라갔는데 그럴 때는 또 조용했던 그런 그쵸. 부분이니까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이게 좀 재미있게 볼까라고 봤을 때는 재미가 없던 그런 또 주식으로 볼 수 있으니까 네. 인기가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게 차트 보니까. 그래도 제 포트폴리오 주식 중에 뭐 예. 비중 낮에 한 10%, 20% 정도는 이런 인덱스 펀드로 가져가도 좋지 않을까. 그렇죠.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상당히 활용하기 좋은 네. ETF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음 네. 거 바로 가보시면 네. 과거 30년 동안의 퍼포먼스도 가지고 와봤는데요.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줬던 이 배당 귀족주인 걸 또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참 지금 상황에서는 탄탄한 주식이지만 과거 기술주 말씀하신 대로 네. 화랑장일 때는 좀 재미없어 보이는 주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 30년간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기술주에 여전히 맞아요. 또 관심을 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템베거 그렇죠. 가야죠. 네. 예. 이런 거 보면은 또 한번 마음을 돌리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시작하는 줄이내거나 아니면 좀 종목을 꼼꼼하게 팔로우업을 할 수 없는 투자자들에게는 꼭 하나쯤은 있어야 할 그런 ETF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바로 또 다음 거 가보시면 네. 이 배당 귀족주에 이 재투자하는
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2016년 자료긴 하지만요. 이 S&P 500의 누적 수익률과 이 S&P 500 내에 배당금을 재투자했을 시의 누적 수익률을 이제 비교한 차트인데 압도적인 차이로 이 배당 재투자의 힘을 또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네. 요즘같이 좀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서 이 방어적 성격을 띄우는 이런 배당 재투자가 레버리지를 또 일으킬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쯤은 네. 가지고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건 약간 하나 노하우를 알고 있으면 좋은 게 네. 저런 배당 재투자를 이제 TR이라고 토탈 리턴 스왑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제 국내 ETF도 저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 혹시나 TR이라는 용어 쓰면 아 배당 나오는 거 다 재투자하는 거구나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사실 토탈 리턴 스왑 자체가 전반적으로 트렌디하게 많이 반영되고 있어서 저런 것들은 사실 네,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는 또 최근 추천되고 있는 배당 귀족주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제가 쭉 가지고 왔는데 탑 10입니다. 네. 생소한 기업들도 있고 좀 친숙한 기업들도 있는데 네. 여기서 관련 자료 아래 어떤 투자자가 아주 높은 배당금을 주는 종목만 담으면 수익성이 좋지 않겠냐라는 질문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음 거 보시면은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참고 종목들. 네. 네. 이에 대해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네. 1927년 이후에 이 매년 수익률을 비교를 해본 결과 가장 높은 배당률의 종목보다 전체 5분의 1을 이제 나눈다면 네. 두 번째로 높은 그룹에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수익률이 좋다고 나왔었고요. 3위는 네. 중간에 위치한 이 배당률 기업이 아닌 오히려 하위에서 두 번째 그룹이 더 수익률이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배당률과 어떤 수익 퍼포먼스를 봤을 때는 꼭 배당률이 높다고 수익률이 좋은 게 그렇죠. 아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배당률 높다고 그냥 무조건 이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뭐 기업을 좀 봐야겠다. 뭐 이렇게 네. 봐야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걸 선별하기 어려우면 예. ETF로 ETF로. 네,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노블 좋네요 오늘. 노블. 노블. 예. 이름도 노블, 노블. 귀족. 노블레스. 네.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 버핏 선생님의 말씀을 좀 네. 기억하면서 네.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네네. 마켓워치도 비슷하게 이런 의미에서 기사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경기 후퇴가 우려가 이제 커질수록 버핏의 투자 조언을 좀 새길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명언으로는 불황이 영원하지는 않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경기 침체가 끝났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이 경기 침체 시기가 영원히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여유롭게 좀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포인트로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쁜 뉴스라고 여기는 써 있더라고요. 나쁜 얘기와 이런 전망들은 투자자한테는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 있다.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버핏이 이제 2008년에 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얘기들이 오히려 이제 모두가 불안해하는 시장이 매수의 기회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조언이었던 것 같고 세 번째로는 기업은 늘 그래왔듯이 일시적인 주가와 실적 하락을 이제 늘 겪겠지만 앞으로 5년, 10년, 20년간은 새로운 수익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네. 네 번째로는 장기 투자와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입니다. 계란을 계속-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네. 예. 그래서 너무 한쪽에 이제 쏠려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주만 담는 게 아니라 네. 좀 다양하게 자산 배분을 하면서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제가 버핏 선생님 말투인 것처럼 한번 제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필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필요한 것은 시간의 흐름, 또 내면의 고요함, 투자 다양성, 그리고 거래와 수수료의 최소화입니다. 인데요. 이런 부분을 보면 인덱스 펀드를 좀 추천하는 워런 버핏 선생님이 좀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 이 2020년 온라인 주주총회에서도 내가 보기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S&P 500 인덱스 펀드를 소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또 언급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제가 오늘은 약간 배당 귀족주 ETF나 인덱스 펀드를 좀 많이 가지고 왔는데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 버핏 선생님 말씀을 좀 다시 되새기면서 좀 시장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를 다시 한번 좀 모니터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예. 제가 계란이 한 개밖에 없어서 저는 바구니 하나에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계란이 하나밖에 없어서.
계란을 조금씩 이제 늘리시면서 분산 투자. 계란이 많아야 될 텐데 네. 계란이 없어요. 계란이. 전략입니다. 네, 계란이 없어요. 예. 네. 계란을 늘려라. 계란을 늘려야 됩니다. 좋은 조언이네요. 예. 네. 마지막 저는 사실 그 버핏 위로 부분이 상당히 좀 와닿는데요. 버핏은 뭐 위로라기보다 조언이라고 보면 더 와닿을 것 같고 네. 개인적으로 이제 버핏 매니아로서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가 많이 쓰는 단어가 인내와 용기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용기에 대해서는 공감될 텐데 인내라는 표현에 있어서 보통 이제 사고 무조건 버틴다 이걸 인내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네. 인내는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투자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도 중요한 인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절호의 찬스가 올 때까지 참는 거, 투자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도 인내하는 거.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은 현금을 좀 아껴놓으라 그 말로 이해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사실 인내가 많이 필요한 구간이었죠. 예, 너무 그러니까요. 힘들죠. 예, 네. 잘 돼야 될 텐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 대리킴님과 함께 또 시장 간단하게 또 살펴보는 시간 좀 가져봤고요. 저희 광고 잠깐 보시고 저희 미래에셋증권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까지만 제공되는 3프로TV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와 수강료 37% 할인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